네, 반갑습니다. 하와이비치입니다. 선별된 좋은 리포트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리포트는 DS에서 나온 APR입니다. 제목은 라인업과 판매 채널 다변화로 이어갈 성장이라고 했는데요. 조대영 연구원님하고 김진영 RA께서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거 함께 보면서 조금 창작자의 의도를 좀 파악을 해보려고 하고요. 안내문처럼 매수매도 추천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큰 제목을 읽어봤으니까 중간 이렇게 작은 소제목들을 읽어보면 외형 성장 흐름을 이어간 3분기에 대한 리뷰를 하실 것 같고, 라인업 다변화로 성수기 흐름을 이어갈 2025년. 네. 그래서 라인업 다변화가 이 회사의 어떤 제일 중요한 축이죠. 어떻게 보면 이 회사는 앞으로 2년, 3년 정도의 어떤 라인업을 다 구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예, 그런 준비가 돼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투자 의견은 매수고 목표 주가는 68만원 커버리지를 게시한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11월 25일 기준으로 한 3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그래서 APR이 좀 이제 밑으로 내려왔죠. 상장하고 나서 올랐다가 다시 이제 내려온 상태인데, 요 내려온 게 이제 바닥권을 잡아주는 건지 이런 걸 좀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퀀티케이 가서 최근에 이제 컨퍼런스 콜 내용을 조금 같이 얘기를 해보면서 요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APL은 굉장히 이제 익숙한 기업일 텐데, 2024년 3분기 매출이 한 1740억 정도 나왔고요. 전년 대비 40% 정도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한 270억. 그래서 전년 비 한 25% 성장했고요. 해외 비중이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됐죠. 한 58% 비중으로 이제 올라왔는데요. 이제 요거 관련해서는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요 마지막 부분, 올해 매출 규모 증가로 내년 성장률은 올해 대비 소폭 감소할 전망. 시장에서 이 회사가 이제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성장률이 유지될 수 없는데, 그 성장률 대비해서 성장성 정도, 그러니까 어떤 성장성은 한 10에서 15%는 유지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성장성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시장에서 미리 반영을 했던 건지, 아니면 이거를 다 반영을 했으니까 이제는 내년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올려주는 건지, 이런 걸 좀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좀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7거래, 8거래 이상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왔고요. 영업이익률의 경우 저희가 전년 대비해서 2.3%포인트 소폭 감소했는데, 블랙 프라이데이 대응용으로 기존 선박 플러스 항공편으로 활용하게 되면서 비용 증가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7월달 그리고 11월달 블랙 프라이데이, 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 이런 것들을 하면서 기존에는 선박만 보내다가 이제 선박하고 항공편 같이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증가했죠. 비용이 증가했는데, 기본적으로 회사가 그 매출이 일어나는 시점은 그 미국에 보내놓은 그 제품이 창고를 나갈 때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비용이 좀 더 많이 잡히고 4분기나 내년 1분기에 좀 더 매출이 잡히는 이런 그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달에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고, 이 얘기는 굉장히 자주 드렸었고요. 디바이스는 4분기가 성수기고 역대 최대 매출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사실 매출 인식은 현지 창고에서 나갈 때, 비용은 물건 보낼 때 반영한다 했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PDRN 제품 라인업 확대하고 있고, 분기 최초로 판매 대수 30만 대를 돌파했고요. 그러니까 그 화장품 말고 의료기기 쪽이죠. 그래서 북미, 일본 등에서 유럽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중이다. 이게 내년에 좀 가시화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11월부터 수출 물량 소폭 감소 전망. 그래서 예전부터 한 9월, 10월부터 말씀드린 게, 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나 블랙 프라이데이 가까워질 때 좀 APR은 조금 줄여가면서 뭔가 어떤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먼저 본 상태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3분기 매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최대 성수기 4분기, 통상적으로 숨고르기를 이어갔던 3분기를 감안하면 고무적인 실적이다. 다만 수익성이 기대치를 하회했다. 이거는 선제적 재고 확보, 대량 선적했다. 그리고 비행기 썼다는 얘기죠. 아까도 환율 하락에 따른 해외 미실현 재고, 실적 손익, 이건 일시적인 거니까 패스하고요. 4분기부터 일정 부분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단기 수익성보다는 국가 및 채널 다변화에 따라 지속될 성장세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속성, 그 국가 확대, 어떤 제품 확대 이런 게 있지만, 이 회사의 매출 성장률, 영업이익 성장률은 한 30%를 유지하다가 이제 10에서 20%대로 조금씩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거를 얼마나 이제 상쇄시키면서, 그런 거에 대한 우려를 상쇄시키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좀 기대치가 굉장히 높게 되면은 항상 이렇게 뭐 그렇게 아무리 잘해도 성장률이 꺾이면은 이제 주가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라인업 대업 다변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화장품하고 디바이스 모두 고성장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만약에 뷰티 디바이스만 좋았다면 이 회사가 아마 성장률이 꺾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 좀 이렇게 뭐랄까 우려를 했을 텐데 화장품도 지금 아마존에서 1등, 2등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출시한 제품, 슬림 제품 같은 경우는 부스터 프로 말고 이제 슬림 제품은 한 10만 원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에서 어느 정도 성장을 거두고 안정화가 되면 이게 또 해외로 점차 뭐 미국 그리고 중국 뭐 일본, 대만 이런 데로 나갈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내년에 또 가셔야 될 거라 매출 성장률도 기대를 어느 정도는 해볼 만하죠. 그래서 2분기, 3분기에 고주파 디바이스 울트라 튠과 초음파 디바이스 하이포커스 샷을 각각 출시했다. 특히 울트라 튠은 일본과 홍콩, 글로벌로도 순차적으로 런칭 진행 중이고 9월 기준 국내 쪽이죠. 하이포커스 샷과 울트라 튠의 격하게 비중이 20%까지 확대된 것으로 파악되어 부스터 프로 미니 등 라인업 다변화로 수출 증가가 전망된다. 그러니까 미니는 최근에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기존에 9월 달쯤에 진행된 건데 성과가 좋다는 얘기죠. 화장품 라인업도 다변화 중이다. 이제 미니 쪽도 굉장히 좋다고 해요. 지금 최근에 알려진 바로는 뭐 올리브영에서 뭐 줄 서서 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릴 정도인데 화장품 라인업 다변화 중이고 PDRN 전용 공장 활용될 상공장이 완공되었고 빠르면 연내 시생산이 예상된다. 그래서 이렇게 PDRN 전용 공장 확장 때문에 이쪽 라인을 강화할 거라는 거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바이스하고 이제 화장품하고 시너지를 일으키는 그런 구간에 내년에 와 있다. 그리고 투자 의견은 매수. 이제 여기 보시면 부스터 프로 중심의 디바이스 라인업은 하이프하고 RF 디바이스로 다변화되고 있다. 제품의 개수도 지금 2개나 더 늘었고요. 그리고 이에 국내 기준 한 자릿수 수준으로 추정되는 홈 뷰티 디바이스 침투율은 30년까지 20%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근데 여기서 좀 잘 보셔야 될 게 2030년까지 전망하면서 20%라고 했는데 이게 언제 정말 달성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이 부분은 굉장히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거 실제로 해나가는지를 계속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회사가 화장품과 디바이스가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가는 모습을 계속 유지를 해줘야지 이 회사의 투자 아이디어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잘 캐치하셨으면 좋겠고 동사 실적 함께 성장할 것으로 당연히 판단을 하고 있고 자사몰 중심으로 판매를 시작했던 수출 방식도 이제 회사가 아마존이나 틱톡샵 등으로 다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사몰 비중도 점차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물론 자사몰이 이익 비중이 높지만 워낙 이쪽 판매량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우려하는 화장품이나 이런 쪽에서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은 만약에 트럼프나 뭐 모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쪽에서 틱톡을 어떤 규제를 한다고 하면 뭐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틱톡을 규제한다고 했을 때 화장품 회사들 입장에서는 어떤 홍보할 수 있는 채널,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시장, 그리고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 조금은 제한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노이즈는 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면서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지역별 매출이 계속해서 다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외 매출이 58%나 증가했던 거, 예전에 50%가 안 됐었거든요. 올해 초만 해도.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PDRN 3공장, 이게 지금 내년 1분기 쪽에 화장품 생산하고요. 그 의료용 쪽은 일단 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뭐 2025년 말이 아니라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년이나 내후년,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가 보시면 이게 회사를 굉장히 좋게 보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회사를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신규 제품 라인업이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계속 이게 이제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국내 24년 11월 또는 해외 24년 말 미니 이렇게 이게 나왔죠. 그리고 이제 클렌저 신규 카테고리로 이렇게 내년에 1분기에 새롭게 나올 제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한 1분기, 2분기마다 한 반년 정도마다 새로운 제품을 내주니까 올해만 해도 지금 하나, 둘, 셋, 4개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 해외로 진출도 안 한 제품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기대해 보면서 회사가 계속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지 그걸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APR 그 Q&A 한 거 좀 보시면요. 미니와 프로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이건 시장에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있고요. 있지만 이제 하나는 기능이 하나고요. 또 다른 이제 프로 같은 경우는 기능이 4개. 그리고 가격도 한 15만 원, 20만 원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회사의 전략은 어쨌든 미니로 MZ 세대가 이제 APR 제품을 구매를 하고 경험을 해서 화장품하고 그리고 프로 쪽으로 넘어오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 이 시장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MZ 세대들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진행을 한 것 같고요. 이제 미국 채널 요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마존 틱톡이 한 20% 정도였는데 3분기에 요 두 채널이 70%나 됐다. 그래서 3분기 한 해만 뭐 분기만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커졌죠. 네, 그래서 자사몰을 어떤 좀 물량을 좀 줄인 게 아니라 이게 엄청나게 커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존과 그 외 채널 매출 차이는 했는데 이제 아마존 틱톡샵 합쳐서 미국 전체 매출 기준에 한 40%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2025년 확장 계획은 뭐냐 했을 때 남미는 아직 좀 멀었고 내년 유럽을 확장해 갈 예정이다. 그래서 유럽 시장에서 계속 데이터가 좀 유럽 쪽으로 데이터가 계속 수출입 데이터나 이런 게 되게 잘 나오는지 체크를 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 1분기가 4분기나 3분기 대비해서 좀 비수기일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체크해서 가보면 좋을 것 같고 내년 1분기 K찬스 2025년 1분기 K찬스를 오픈했으니까요. 요거 많이 들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주제는 이제 트럼프 2.0 시대라고 했는데 결국 5가지의 섹터, 크게는 5가지 섹터인데 실제로 세분화되면은 뭐 7, 8개 섹터를 다 다뤘는데 결국은 2025년에 어떤 섹터들이 대장으로 치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은 그런 K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25년 뿐만 아니라 2024년의 흐름이 어땠었고 어떤 매크로적인 흐름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고 코스닥이 지금 굉장히 글로벌리 저점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반등이 될 것인가 어떤 섹터 코스닥이나 코스피에서 어떤 섹터가 반등을 해줄 것인가 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운영을 잘할 것인지 그리고 기술적 분석 이런 것도 조금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 온라인 K찬스 2025년 1분기 내용을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좋은 리포트 선별해서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 생각이고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